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산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교육청 하태훈 교육장님을 모시고 가평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합니다. 2021년 9월 취임하시고 처음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 간단한 소개랑 우리 가평 국민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하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평 출신이고 여기서 초중고를 다 졸업한 가평 사람입니다. 교육장 되기 전에는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를 거쳐서 청평중학교 교장,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외국어예술 담당 장학관, 그리고 가평교육청 교육과장, 그리고 가평교육장의 공모돼서 가평교육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취임하신 이후로 코로나도 겪었지만 가평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그 가평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쉼없이 달려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요. 네. 교육장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많은 일들을 좀 할 것 같이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겪어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긴 한 것 같은데 2년 기간이 너무 좀 짧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와서 고향 그 후진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가평교육의 어떤 좀 기반을 조성해주고 싶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그렇게 인상이 깊었던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달리 가평이 뭐 인문학적인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토양이 잘 다져진 곳이 아닌가, 그러한 시설을 지자체에서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기반 위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소외되어가는 문화예술 교육, 그런 문화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평 교육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평군에서 만들어 놓고 기반 조성되어 있는 자라섬 재즈 공간, 그리고 가평 뮤직비리지의 일부 상부, 가평 음악역, 이런 공간을 우리가 5개 읍면에 있는 학교에서 문화예술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된 그런 기반 시설을 가평군에서 만들어져 있는 시설을 같이 공유해서 학생들이 어떤 공간으로, 예술교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좀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마침 가평군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시설 공유가 같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평 학생들이 가평음악역에서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소양을 쌓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히 좀 보람있고 값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생각하신 그 가평 교육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현재까지 한 2년 가까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여러 일을 하셨잖아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교육장님의 그 소신과 철학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 가평교에서 느낀 것은 물론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많이 이제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교육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가평, 연천 이런 지역은 지금 그 인구 소멸화가 시작되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꾸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가평에서 상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이제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평 교육이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가평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2세들이 여기서 계속 나와줘야 되고,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취업의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 문제도 도시 학생들이 충족시키지 못한 문화예술적인 자연 생태 이런 환경을 가평이 명품 교육을 개발해서 수도권이라든가 타시군 학생들이 가평에 와서
인문학적 아니 예술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서 외부 학생들이 가평에 와서 문화예술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인구 이제 소멸 지역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주는 걸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거는 또 지자체가 많은 또 협의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거나 또는 출생률을 올리는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기반 시설이 미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에 얽매여서 기업이라든가 공장이 예.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결국은 우리가 학생 교육도 이루어지고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어떤 공동 노력이 좀 많이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금 가평이 교통이 대중교통이 이렇게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방과 활동,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 하는데 이동권이 조금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아이들 이동에 관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떤 교통카드 이런 거 지원 사업을 같이 가평 지자체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통학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평에 있는 그 운송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 그 택시를 지원해 준 사업을 예산을 잡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숫자를 좀 늘려서 교통 불편한 학생들이 취약한 교육 여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가평 지역의 택시 회사와 함께 또 협업을 통해서 네. 아이들의 편의를 조금 높여주는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거네요. 네. 교통카드를 발급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이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력저하가 대도시와 다르게 이제 학력저하가 이제 많이 있는데 가평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아이들이 위해서 어떤 사업을 이제 모색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지. 저희는 이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마을 교사를 저희가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각 읍면별로 투입을 해서 학교별로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대상으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타시군과 우리가 좀 가장 그래도 유일한 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적은 부분도 있고 마을 교사들이 적은 학생 수이기 때문에 1대1 멘토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좀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마을 교사들이 좀 더 폭넓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도시 학생들과 달리 우리는 방과 활동이라든가 이런 대면 어떤 활동이 지원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그런 활동이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대도시 학생에 비해서 농촌 지역 학생들이 학력저하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코로나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좀 더 활동을 재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연관이 있는데요. 그 가평은 타 지역과 다르게 그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또 음악역 1939나 우리 매년 가을에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듯이 이런 가평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앞으로 그 계획하고 계신 또 전국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평교육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아마 명품 교육이 될 수도 있던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인문학적인 문화예술적인 그런 토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개발한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이제
교육감리 공약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공인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평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시행되어 가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좀 더 타시금보다 좀 앞장서서 우리가 그 정책을 현장에서 정착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현재 가평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은 농촌 지역의 학교들이 안고 있는 이런 낙후된 시설들을 우리는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면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같이 시설을 공유해서 그 시설 공간에서 모든 학교 학생들이 그 공간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가평 음악역의 콘서트홀이라든가 녹음실 이런 곳에서 가평 학생들이 창작해서 녹음도 하고 음반도 지자체에서 가평군에서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콘서트홀에서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기 수업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발표회도 이루어지고 그러한 그 공간의 어떤 결과물을 저희는 학교 예술축제 학교별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 관내 학생들이 가평 음악역에 모여서 가평 학생 예술 축제로 가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연을 하고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런 것을 기회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온라인으로 어떤 온라인 축제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평 지역에 있는 좋은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의 그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높이는 데 참 관심을 많이 쏟으시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네요. 네.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우리 문화교육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작년에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 가평 지역 고등학교 밴드가 무대에 직접 메인 무대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그 사업을 또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라섬 재즈 센터랑 연계해서 큰 사업을 지금 하나 계획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그 가평 재즈센터에서 저희랑 같이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주관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자료를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 홍보 활동을 또 많이 해주고 학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가평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평 청소년 락 페스티벌을 9월 초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관을 자라섬 재즈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내년에는 좀 더 발전시켜서 경기도 청소년 락 페스티벌 쪽으로 개발해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국제 재즈 페스티벌 기간에 가평 관내 학생들이 무대에 서고 한 것도 올해도 좀 더 확대해서 가평의 많은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이런 국제 재즈 행사에 가평 학생들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무대에서 자기의 꿈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평에 음악을 하려고 오는 또 학생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쫓아서 또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가평하면은 뭐 케이팝의 어떤 메카라든가 재즈의 메카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서 가평에서 어떻게 보면 명품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화된 가평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구 소멸되어 가는 가평에 청소년들이 와서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인구 유입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러니까 가평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또 고등학교 나름대로 좋은 입학 성적을 지금 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화, 인성 쪽으로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허감이 있어서 또는 가평을 떠나서도 가평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만 가는 학생들이 성공하는 어떤 척도로 바라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좋은 데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예능이라든가 인문학 쪽에 소양이 있고 체육 쪽에 재능 있는 학생들은 자기 진로를 그쪽으로 찾아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뭐 아이들 학업 성취라든가 또는 적성 개발, 소질 향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업이나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또는 지자체와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 교육청에 진로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진로교육위원회는 지역의 어떤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변화를 시켰냐면 가평의 상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분들을 진로교육위원회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텔 대표라든가 아니면 기업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직접 진로교육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가평에서 이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이 학생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좀 기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진로교육위원회도 현재 가평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구성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 지역 학생들이 진로 체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라 서울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 가평에서 멘토 활동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업을 맺어서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소강대 학생들이 숙박을 하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가평에 있는 고등학생들과 대상으로 같이 숙박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든가 그런 지도 활동을 해서 멘토 활동으로 맺어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제 가평에서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그 선화예술고등학교 예. 그 학생들이 가평에 와서 마찬가지로 서강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가평에 있는 문화예술 쪽의 연극이라든가 영화 쪽 관심 있는 학생들, 음악 쪽인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멘토 활동을 맺어줘서 그 학생들이 방학 때 와서 이 지역 학생들에게 지도라든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평 학생들이 그런 그 예술적인 감성 가진 학생들이 필요하면 선화예술고등학교 견학 가서 학교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이미 학교 관계자와 얘기가 되고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그 관련 되신 분들이 작년에 또 우리 교육청 방문해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협력해 나갈 것이고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좀 풀어야 할 과제가 예술대학을 하나 자매교육을 맺어서 이 지역 학생들이 그쪽에 좀 더 진로 쪽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지자체랑 서울에 또 서강대 말고 다른 대학교에서도 지금 협업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평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이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진로 적성, 학업 성취나 다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대학에서도 지자체와 같이 그 부분을 협업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같이 그 협력을 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환영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부임하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젊은 선생님들이신데, 그 지역의 또 관사 문제라든가 또 젊은 선생님들이 조금 놀 수 있는 문화거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관사 문제라든지 그 젊은 선생님들이 조금 여가를 잘 즐길 수 있도록 뭔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국민 여러분들이나 뭐 지역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 있고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사가 가평 목동에 있는 그 북면 관사도 있고 목동초와 가평 북중학교에 있는 그다음에 이화 관사와 이화 분교 자리 그다음에 3회 분교 자리에 또 3회 관사와 각 학교별로 읍면별로 면적별로 학교마다 그 관사가 다 있긴 합니다만 농촌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신규 선생님들이 해마다 많이 옵니다. 올해도 한 7, 80명이 왔어요. 올해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단 숙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관사를 아파트 세 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와서 올해 그 관사를 아파트를 그 조정면에 하나, 청평에 하나, 가평읍에 하나 해서 아파트를 세 채를 구입해서 관사를 좀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구입할 예정이고 또 교육감님께서 지난 4월에 말에 또 가평교육청을 방문하셔서 제일 먼저 약속을 하신 것이 가평 지역 선생님들의 숙소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굉장히 좀 관사 부분이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숙소도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2년만 되시면 도시로 자꾸 나가시는데, 두 번째 그분들의 어떤 심각한 걱정거리는 사실은 젊은 선생님들이 어떤 문화, 어떤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시골에서. 그래서 퇴근하고 젊은 선생님들이 어떤 문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저희도 개발해서 선생님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본인들 재능을 어떤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확보를 저희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내년에 예산이 많아지면 관사 더 확보하실 수 있고 네. 우리 젊으신 능력 좋은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가평 지역에 남으면 아이들도 좀 더 행복한 교육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아이들에 대한 걱정 참 학부모님 이상으로 교육장님과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나마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조금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가평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이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좋겠고요. 계시는 동안 좀 아쉬웠던 거라든지 또는 우리 학부모님 아이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가평교육청을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긍정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가평교육은 교실 안의 교육이 아니라 교실 밖 교육과 학교 담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으로 교육을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교육은 학교 안에서 교과서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교과서 밖의 교육, 사회교육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꾸며져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처럼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 지역 예술가들, 지역 마을 선생님들, 그런 분들과 지역 기업가, 그런 분들과 같이 가평교육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뛸 것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가평팩트에 시간 내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교육받고 뛰어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